교과서 대단한 평가하기 114페이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에서 두 변 ABCD의 중점을 각각 MN이라 하자 MN 벡터의 크기가 3일 때 벡터 AD 플러스 벡터 BC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A, B, C, D, MN 이렇게 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크지 않아서요. 이 점들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로 전부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해야 하는 게 AD 벡터 플러스 BC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쵸? 이거를 AD 벡터랑 BC 벡터를 전부 다 시점을 5로 하는 위치 벡터로 변환을 하면요. AD 벡터는 OD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 다음에 BC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덧셈 있는 거랑 뺄셈 있는 거랑 나눠준다면 OD 벡터 플러스 OC 벡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 자 이렇게 이제 벡터를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OD 플러스 OC랑 OA 플러스 OB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는 2배의 OM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OM 벡터가 2분의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인데요.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를 2로 나눴다는 얘기는 M 자체가 3분의 AB의 중점이라는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OC 벡터 플러스 OD 벡터는 선분 CD의 중점이 N이기 때문에 2배의 ON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져와서 쓰면 2배의 ON 벡터 마이너스 2배의 OM 벡터고요. ON 벡터랑 OM 벡터를 빼주면 2배의 MN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테고, MN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2배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D 벡터 플러스 BC 벡터의 크기가 6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AD 벡터, BC 벡터를 전부 다 시점이 5인 위치 벡터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벡터 A, B, C에 대하여 2A 벡터 빼기 B 벡터는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성립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성분 계산을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계산을 해보면요. 2배 마이너스 1,2 더하기 빼기 x, 3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 자, 이렇게 성분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변 b 벡터 플러스 c 벡터를 계산하면요. x, 3에다가 4, 1 마이너스 y를 더하면 되니까 x 플러스 4, 그 다음에 4-y 이렇게 성분 표현이 가능하고요. 지금 둘이 같아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1하고 x 플러스 4, 4 마이너스 y가 같으려면 각각의 성분끼리 같아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4랑 같으면 되고요. 1이랑 4 마이너스 y가 같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x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y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니까 둘이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 K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즉 K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K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K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무엇인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성분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3,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3K 마이너스 1, 5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이 K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각각의 성분을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K-1의 제곱 더하기 5K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하면요. 정리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더하기 25K 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3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언제 최소가 되냐? 루트 없다고 생각하고 2차식이 최소가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겠지만요. 축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언제? K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즉 마이너스 17분의 1일 때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K가 마이너스 17분의 1이면 최소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찾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가 되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는 3, 그 다음에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1일 때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 제곱 더하기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크기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크기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앞에 거 제곱하면 4A 벡터 크기 제곱 플러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그다음에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더하기 뒤에는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B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이렇게 생기고 남는 게 5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각각 크기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주어져 있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랑 A 벡터 빼기 B 벡터 크기에서 벡터 A랑 벡터 B를 제곱한 거 더한 값을 구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제곱을 하면요. A 벡터 크기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 친구를 제곱을 하면요. 얘는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위의 값은 3을 제곱하면 되니까 9고요. 아래 값은 1을 제곱하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 크기랑 B 벡터 크기 각각 제곱한 거 더한 걸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가 날아가니까 자, 2배의 A제곱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제곱이니까 더하면 10이라서 2로 나눠가지고 바로 5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구하고자 했던 식의 값이 5 곱하기 5 해서 25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크기 제곱이 내적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AB 벡터 대적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AB 벡터 내적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는요. AB 벡터 내적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는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이만큼이 뭐가 됩니까? AC 벡터가 된다는 거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AB 벡터 내적 AC 벡터로 바뀌고요. 그럼 AB 벡터랑 AC 벡터 내적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AB 벡터랑 AC 벡터 내적을 할 건데 그 사이의 각이 3분의 파이이니까요. 그쵸? 여기 사이각이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 뒤에 내적은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A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AC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AB 벡터 크기 2, AC 벡터 크기 2,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벡터 합칠 수 있는 거는 합쳐서 내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로 넘어와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A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AB 선분의 길이는 8,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건 선분 B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 BC의 중점이 M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벡터 AM 벡터랑 A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 하고 그 다음에 AM 벡터 내적 AC 벡터의 값이 18일 때 코사인 x도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이고요.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의미하는 거, 빗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선분 BC가 의미하는 게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이다라는 겁니다. 벡터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수원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 원의 지름도 같이 외접원의 지름도 같이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M이 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선분 BM의 길이 5고요. MC의 길이도 5고요. 그 다음에 AM의 길이도 5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코사인 x도거든요. 자, 코사인 x도라는 거는 지금 AM과 AC 벡터의 내적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18로, 그쵸? 그러면 AM 벡터랑 AC 벡터의 사이각이 x도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코사인 x도를 AM 벡터 크기, AC 벡터 크기 분의 AM 벡터 내적 AC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M 벡터랑 AC 벡터의 크기를 찾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5 곱하기 6분의 내적값 18 해서 정답은 30분의 18이니까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x도의 값은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외접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B 벡터 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의 크기는 3 루트 2일 때 A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A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요. 주어져 있는 식을 활용을 하는데 A 벡터 빼기 3B 벡터를 먼저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의 제곱을 하면요.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9 B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주어져 있고요. A 벡터 내적 B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6 곱하기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이고요. 근데 지금 30도로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30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9 B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B벡터 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거를 대입을 합니다.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9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하면 9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플러스 9, 3, 27인데요. 자, 좌변이 지금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를 제곱한 거니까 지금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크기가 3루트이면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8이겠죠. 그러면 이항을 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얼마입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9A 벡터 크기 플러스 9는 0이고요. 자, A 벡터를 계산을 하면요.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할게요. 자, A 벡터 크기는요.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제곱 마이너스 36 하니까 81 빼기 36 하면 45고요. 루트 45는 얼마입니까? 9, 5, 45라서 3루트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3루트 5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더 큰 플러스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 크기의 최대값은 얼마다?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벡터를 크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16번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채점 OAB에 대하여 OA 벡터는 A 벡터, OB 벡터는 B 벡터라 할 때 A 벡터와 B 벡터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때 두 선분 OA, OB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OA 벡터랑 OB 벡터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OA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 괜찮겠죠? 일단 A 벡터 크기는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나 조건에. 그쵸? OA 벡터 크기 3, 그 다음에 OB 벡터 크기는 2고요. 그 다음에 내적값이 3인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얘기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사실 3분 AB로 잘라가지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고요. 가조건에 내적값이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적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면요. A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A 벡터 크기는 3, B 벡터 크기는 2고 코사인 세타는 모르겠는데 내적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면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3분 5a 길이, 3분 5b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사인 세타 계산이 가능할 거고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OAB 넓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루트 3을 하면요.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이 될 거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삼각형 OAB의 넓이의 2배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넓이는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2인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에 대하여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2일 때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것도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크기를 제곱을 할 거고요.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자, 제곱합니다. A 벡터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A 벡터랑 B 벡터 크기가 둘 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4 마이너스 내적도 크기 코사인 세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벡터 크기도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크기 2, B 벡터 크기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 제외하고 마이너스 8을 양변에 나누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 될 테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세타의 값은 3분의 파이니까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코사인 x도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2분의 x 플러스 1은 6분의 y라는 직선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6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u 벡터라고 한다면요. u 벡터는 2,6이 되겠죠. 자, u 벡터는 2,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u 벡터의 크기는 4 더하기 36 하면 40이니까 2루트 10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 직선의 방향 벡터를 v 벡터라고 한다면요. v 벡터는 마이너스 1,3이고요. 그 다음에 v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코사인 x도를 구하는데 코사인 x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 각각의 벡터의 크기 분해요. u벡터랑 v벡터의 내적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u벡터 크기는 2루트 10이었고요. 그 다음에 v벡터 크기는 루트 10이고요. u벡터랑 v벡터 내적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고요. 둘이 계산을 하면 얼마다? 2 곱하기 10이니까 20분의 16이라서 5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코사인 x도의 값이 5분의 4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있죠.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0이 아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18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u벡터라고 하면요. u벡터는 2, k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v벡터라고 하면요. v벡터는 k,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직선이 수직이란 얘기니까 수직이란 얘기는 두 방향 벡터의 내적의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u벡터 내적 v벡터는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2k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방정식을 세우고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k제곱 플러스 4k는 0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k 값을 구하면 0하고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나오니까 0이 아닌 상수 k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수직일 때는 내적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두 점 A와 B에 대하여 AP 벡터 내적 BP 벡터는 0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점 A랑 점 B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랑 1,6이에요. 그쵸? 일 1,2, 1,6, 뭐, 이 정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가 1,2고요. 그 다음에 점 B가 1,6입니다. 이 상태에서 AP 벡터 내적 BP 벡터가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AP 벡터랑 BP 벡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점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게끔 존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x, y라고 둘게요. 편의상.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 P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라는 건데요. 14번 문제를 풀 때도 했지만 지금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직각 삼각형으로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직각 삼각형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삼각형 ABP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안에 내접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점 P가 그리는 도형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도형은 원이고 지름이 AB, 선분 AB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의 점 P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도형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니까요. 원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 2파이 R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4파이라서 도형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17페이지로 넘어와서 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타원인데요. 타원의 성질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타원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에 한 초점을 f라 하자. 이 타원 위의 점 P가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는 것을 만족시킬 때 선분 PF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타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2,0, 0,1, 마이너스 2,0, 0,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 꼭지점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 초점이 F이니까요. F를 오른쪽에 한번 더 볼게요. X좌표가 양수인 초점을 F라고 하고요. X좌표가 음수인 초점을 F'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단 F의 좌표는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뺀 거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 0이 될 거고요. 이거 사용은 안 할 거지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점 P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만족시켜주는 건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선분 PF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요.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랑 같은 건 뭐입니까? 5M 벡터의 2배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2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 자, 이렇게 써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2분의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가 의미하는 건 선분 PF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5M 벡터와 같습니다. 그쵸? 이거 내분점 또는 중점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분 PF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요. 5P 벡터 플러스 5F 벡터는 2배의 5M 벡터, 즉 5M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게끔 선분 PF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지냐면, 자, 이렇게 내가 P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이렇게 선분 PF를 그렸을 때 5M 벡터니까 선분 PF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을 때요. 5M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MF의 길이랑 PM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가 점 P에서 F'으로 선분을 하나 그리면 삼각형 OFM이랑 삼각형 F'FP랑 1대2 닮음이니까 선분 PF'의 길이가 2분의 1의 2배인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원의 정의를 사용을 할 거고요. 타원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타원의 정의는 타원 위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였고요. 지금은 장축의 길이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PF 플러스 PF 프라임이 얼마가 된다? 장축의 길이인 4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PF 프라임의 길이가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PF의 길이는 PF 프라임의 길이가 1이니까 선분 PF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이고요. 이거는 타원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합의 시점이 같으면은 그 종점 두 개를 이은 선분의 중점까지 가는 벡터를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두 평면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첫 번째로 x도가 0도부터 90도일 때, 즉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각일 때 코사인 x도의 값은 0일 때 1이고 90도일 때 빵이니까 코사인 x도의 값은 0하고 1 사이인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랍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크기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 증명을 하란 얘기고요. 자, 코사인 x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코사인 x도가 지금 0도하고 0하고 1 사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오른쪽만 쓴다고 생각했을 때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를 양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벡터 내적 B 벡터의 값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명 간단하게 해봤고요. 2번도 1번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건데요. 지금 좌변과 우변의 크기 비교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제곱한 걸 빼서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A 벡터 플러스 각각 크기 한 거, B 벡터 크기 이거 제곱해서요.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 더한 거에 크기 제곱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지금 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이 성립한 걸 증명한 게 되겠죠. 그럼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거는 A 벡터 크기 제곱 2배에 2의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다음에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자, 얘는 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기를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는 이제 내적을 하면 되겠죠. 자, A 벡터 크기 제곱 플러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정리를 해주려면 A 벡터 제곱 사라지고 B 벡터 제곱이 사라지고 2배의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 자, 이렇게 되는 건데 1번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가 A 벡터 내적 B 벡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증명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1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므로라고 썼으니까 따라서 필요 없겠다. 자, 이거 입으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보다는요. 각각 크기 더해서 제곱한 그냥 더한 게 더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벡터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일단 가족권에 A, B, C 벡터의 크기가 각각 주어져 있고 나 벡터를 보니까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더하면
0벡터다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요.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내적을 하는 건 A 벡터랑 B 벡터의 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나조건에 있는 식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는 0벡터에서요.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게끔 식을 조정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내적값과 그 다음에 A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벡터 크기 제곱,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벡터 내적 B 벡터니까 이 A 벡터 크기 비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가 이제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비벡터 크기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C벡터 크기 제곱이니까 그냥 C벡터 크기 제곱과 같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전부 다 대입을 하면요. 9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5, 25는 7, 7에 49고요. 전부 다 25랑 9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5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면 30이니까 30 코사인 세타는 15.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란 얘기는 세타의 값이 3분의 파이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C를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내적값 구해주시면 세타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두 점 C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C 벡터, P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P 벡터 빼기 C 벡터는 5를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생길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P 벡터 빼기 C 벡터가 크기가 5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점 P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점 P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5인 원 위의 점이 전부 다 P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했단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 위의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웠으니까 고급지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좌표 평면에다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A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접선이 그려집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데 이 접선과 그 다음에 수직인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CA 벡터를 찾으면 CA 벡터는 접선의 뭐가 됩니까?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CA 벡터가 법선 벡터고요. CA 벡터 구하는 방법은 뒤에 있는 점 A의 성분에서 좌표에서 앞에 있는 점 C의 좌표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이제 법선 벡터가 됩니다. 그럼 법선 벡터랑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성분과 성분을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성분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1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고요. 얘를 전개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19는 0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법선 벡터를 구해서 법선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요. 그 다음에 점 A의 좌표 이용해서 또 식을 찾아줄 수도 있겠습니다.